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긴 추석 연휴 벌써 끝을 향해 갑니다. 이제는 마무리하고 새로운 일과를 준비하셔야 할 텐데 아쉬움 많으시죠? 아직 명절의 여운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의도의 시간표는 다음 주 국정감사와 내년 지방선거를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야는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13일 대법원 국감부터 강하게 충돌할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대법원장은 사법부 존중 차원에서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게 관행이었는데 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을 반드시 증인석에 앉히겠다고 벼르고 있습니다. 응징이란 표현까지 써가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다시 끌어올리고 있는데 민주당이 어디까지 하려는 건지 먼저 고승영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2020년 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마치고 국정감사장을 떠납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대법원장은 인사만 한 뒤 떠나고 국정감사엔 재판을 하지 않는 대법관인 법원 행정처장만 참여하는 게 관례였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증인 선서를 하게 한 뒤 증인석에 앉히겠다며 조 대법원장을 오는 13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기관 증인으로 채택해둔 상태입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조 대법원장이 노쇼로 투아웃 중이라며 고발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미 두 차례 노쇼로 투아웃 중인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불출석한다면 당연히 일반 정인들과 동일한 그런 잣대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 응징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왔습니다. 국회의원이 질문하겠다는데 그걸 거부하고 만약에 퇴실을 한다고 한다면 철저한 응징이 있어야 한다고. 다만 전 최고위원은 탄핵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여지를 뒀습니다. 법 여건 의석만으로 대법원장 탄핵 역시 가능하지만 사법부 압박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감안한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이에 맞선 국민의힘은 장동혁 대표가 나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하며 민생을 강조했습니다. 관세 협상이 아직 타결되지도 않아 불안감이 커가는데 무슨 대법원장 내쫓기나 하냐는 겁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이라도 처리하려는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합의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무제한 토론에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만 그것도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어서 변정현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지도부 회의에서 전한 추석 민심은 불안입니다. 경제도 외교안보도 민생도 불안하다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정권의 실정을 밝히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습니다. 무너진 국가 시스템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국민의 불안을 끝내는 길에 앞장서겠습니다. 장 대표는 별도의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제발 민생을 챙기자고 했습니다.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은 물론 정청래, 추미애, 막 사는 광기 남매를 보는 것이 불편합니다. 소비 쿠폰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물가를 올리고 미래 세대 부담만 늘린다며 재정 준칙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또 가장 시급한 문제가 관세 협상이라며 여야정 협의체도 만들자고 했습니다. 민주당이 국정감사 기간에라도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법안이 일방상정될 경우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합의된 일정 속에서 여야가 합의된 안건만 상정하고 의결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당내에서는 관례대로 법사위원장을 돌려줄 때까지 필리버스터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민생법안 발목 잡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 지도부로선 부담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맞붙을 또 하나의 쟁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입니다. 오늘은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이 출석 가능성을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여야 합의를 전제로 한 걸로 보여 일종의 말장난 아니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황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통령실 국정감사는 국감 마지막 날인 다음 달 6일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미 한 차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의 증인 채택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우리 김현지 비서관은 존엄입니까? 절대 불러서는 안 되는 존엄한 존재입니까? 이후 관례상 국감에 출석하지 않아 온 제1부속실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회피 논란이 일었는데 우상호 정무수석에 이어 민주당 박수현 대변인도 김현지 실장의 국감 출석을 언급했습니다. 여당 입장 어떻게 정리됐어요? 저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만 박 대변인은 과거 문제로 정쟁하려는 의도가 명확한데 그걸 합의해줄 여당이 어디 있냐고 해 실제 증인 채택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아파트 개발에 관여한 의혹, 산림청장 등 고위 인사 개입 의혹 등을 따져 물어야 한다며 김 실장 출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헌법 질서를 깨는 그런 무리한 발상과 겁박을 하기 전에 김현지 비서관을 출석시키는 것이 국민들이 무엇보다 지금 바라는 일이라는. 국회가 김 실장을 증인으로 채택하더라도 김 실장이 대통령 일정 수행을 이유로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석 연휴 기간 연일 정부 정책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강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부동산 정책에 이어 오늘은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문제 삼았는데 그동안 부드러운 이미지였던 오 시장으로서는 다소 파격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시점에 왜 이러는 건지 나름 이유는 있겠죠. 민주당은 한강버스 실패를 가리려는 물타기라고 대꾸했습니다. 김다로 기자입니다.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된 날,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치구청장들과 함께 재정위기를 걱정했습니다.